안녕하세요, 차프로입니다. 오늘은 피카츄 서비스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PPT 파일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부터 피카츄 서비스 진행 방식이 어떤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ick and Choose라는 영어 관용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꼼꼼히 고르고 또 고른다, 또 신경 써서 고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제가 대입을 해봤는데 차를 픽 골라내고 choose 또 고른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골라서 차를 안내를 해주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말로는 차를 골라서 추천해준다 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통이죠.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유도한다.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문구인데요. 첫 번째는 예산, 얼마 이내에 예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는 차값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값 외에는 세금은 약 취등록세 7%하고 공채 포함해서 약 8%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비라는 33만원 정도, 그리고 기타 비용은 성능보험료가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 저한테 얘기해 주실 때는 차값만 얼마 이내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차종인데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때 그냥 얼마 이내에 SUV 이런 식으로 쓰거나 뭐 승용차 내지는 준중형차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SUV를 원하셔가지고 저는 티볼리만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쌍용차는 안 한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종은 어떤 건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다른 차만 열심히 찾아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차가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끝날 수가 있잖아요. 세 번째는 연식입니다. 몇 년식 이상의 차, 주행거리 몇만 킬로 이내의 차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하고 요것은 차의 예산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얼마 이내에서 차를 제일 좋은 걸로 찾아주세요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그 예산 이내에서 가장 좋은 연식, 가장 좋은 주행거리의 차를 선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료가 되겠죠. 그리고 등급도 무슨 등급 이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등급은 결국은 또 옵션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등급이 좋은 것은 기본 옵션이 되게 풍부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것도 아신다고 하면은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운전 초보자라서 내비게이션하고 후방 카메라하고 뭐 후측방 경보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색상인데요. 색상은 나는 무조건 흰색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흰색만을 찾다 보면은 일단 흰색은 다른 차보다 좀 가격이 더 비싸죠.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 봤을 때 흰색만을 찾다 보니까 약간 성능이 좋지 않은 차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색상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성능이 어떤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색상은 3순위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흰색만을 고집을 하신다면 내가 좀 가격이 좀 더 비쌀 수도 있겠구나, 내가 원하는 차가 좀 더 비쌀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 이력, 교환 이력은 사고 있는 차가 더 싸겠죠. 교환 이력이 있는 차가 더 싸겠죠. 예산이 만약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사고 이력이나 교환 이력이 있는 것을 할 수밖에 없죠. 보험 이력도 마찬가지예요. 100만원 이내에 예산이 충분하다면 이런 것들이 없는 차가 좋을 거고요.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용도 변경은 렌트 이력이나 영업용 이력이 있는 차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소유 변경은 뭐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탄 차보다는 한 사람이 탔던 차가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확률적으로. 그리고 그 외에 뭐 남자가 탈 거냐 여자가 탈 거냐, 뭐 장거리 위주냐 단거리 위주냐, 뭐 고속 위주냐 저속 위주냐, 그 외에도 차에 본인이 원하는 차와 관련돼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탈 건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는 딱 1년만 탈 거예요. 뭐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맞춰가지고 차를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차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그러는데 그런 수고로움을 줄여줄 수도 있고 또 이 정상에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 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검색을 제가 하게 되겠죠. 일단은 저는 카모드하고 카매니저하고 이런 딜러 전산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온라인 전체 매물을 검색을 해서 이제 이걸 검색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뭐는 제외하고 뭐 제가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유튜브에 글을 올려놨으니까 유튜브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본 다음에 거기서 약 100대 정도 이상을 체크를 하게 되고 그 중에서 10대 정도를 최종적으로 제가 골라냅니다. 모든 조건에 맞고 제일 괜찮아 보이는 녀석들을 골라내고요. 그 10대 있는 차를 직접 이제 제가 현장에 가서 차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일단 가기 전에 이렇게 점검표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점검표는 예전 점검표고요. 지금은 좀 더 구체화된 점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하나씩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한 결과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는 차를 골라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10대의 차를 제가 현장 점검을 한다고 하면 10대의 차가 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한 대를 보고 또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한 대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게는 뭐 2, 3일, 적게는 하루 종일 걸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직접 와보시면은 이렇게 점검을 꼼꼼히 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아까 이제 100대 이상의 차 중에서 10대를 골라내고 그 10대를 현장 점검을 다 한 결과 뭐 적으면은 한 대, 많으면은 5대, 통상 2-3대 정도를 골라 놓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상위 2-3% 이내의 차를 보시게 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렇게까지 해놓으면은 최소한 사고 났던 차라든가 문제 있는 차를 속아서 구입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은 한번 접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오시게 되죠. 일단은 처음에 약속 날짜를 정합니다. 약속 날짜를 정한 후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온라인으로 매물 검색하고 10대를 체크를 하고 그 중에서 두세 대까지 골라놓는 작업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7월 16일 오후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미리 해놔봐야 소용이 없어요. 차는 내가 일찌감치 골라놔도 금방 팔려버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골라놓은 차는 정말 좋은 차만 골라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방 팔릴 확률이 또 높아지겠죠. 그리고 한번 오시게 되면은 전체를 다 보고 하는 과정이 거의 4시간 이상이 소요가 돼요. 뭐 잘못하면 6시간까지도 가겠죠. 그래서 반드시 오후 1시 정도까지 오거나 아니면 뭐 오전에 오셔도 되겠죠. 미리 약속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골라놨던 2-3대를 같이 다 보고 처음에는 보러 가기 전에 전체적인 안내를 해드리고 안내를 받으면서 차를 다 보시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녀석을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선택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면 다음 단계인 시운전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오실 때 뭘 준비해 가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단은 예산을 가져오셔야 되겠죠? 근데 돈을 뭐 현금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온라인 이체를 하시면 돼요. 근데 통상 온라인 이체 한도라는 게 있죠. 1일 이체 한도 이런 게 있는데 잘 사용을 하지 않는 분들은 1일 이체 한도가 50만원이기도 하고 100만원이기도 해요. 또는 500만원이기도 한데 차값은 보통 뭐 1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체 한도를 확대를 해놓고 오셔야 돼요. 안 그래서 뭐 부산에서 오셨는데 또는 뭐 김해에서 오셨는데 통영에서 오셨는데 그냥 가시는 경우 계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면허증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또 공동명의로 하시게 되는 경우는 두 분 다 면허증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뭐 여러 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미리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안내를 드릴 테니까 안내 받은 후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최종적으로 마음에 드는 녀석 하나 선택을 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시운전을 하게 돼요. 시운전은 1일 보험을 반드시 가입을 해야 돼요. 무보험을 하게 되면은 벌금 뭐 40-50만원 정도 나오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1일 보험 가입을 반드시 하시고 시운전을 하게 됩니다.
시운전을 할 때는요, 일단 조향장치 핸들 쪽 관련돼서 뭐 이상한 부분 없는지 체크를 하고요. 평가장치는 하체에 관련된 거죠. 하체 쪽에 있는 등속 조인트나 뭐 어퍼암, 로어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돼요. 그냥 생각하면은 찌그덕찌그덕 소리 난다든지 뚝뚝 소리 난다든지, 특히 요철 부분 지나갈 때요. 제동장치, 브레이크 쪽 관련된 거고요. 미션 변속이 잘 되는지, 그리고 기타 뭐 잡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으면은 다음 단계로 이제 카센터를 방문을 하게 돼요. 카센터는 그동안 이제 제가 한 번도 못 봤던 부분이 봐야 되죠. 하체. 위랑 옆이랑은 다 봤는데 하체는 보질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을 하게 되고요. 보통 가게 되면은 하체 손상 뭐 데미지 입은 데가 있는지 보고요. 각종 누유나 누수 여러 곳이죠. 엔진 뭐 터보 아니면은 뭐 EGR 뭐 등등등등 여러 곳에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도 체크를 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브레이크 라인 부분에서 뭐 어떤 누유가 있는지도 확인하게 되고요. 현가 장치는 아까 뭐 소리를 통해서 직접 운전하면서 소리를 통해서 체크를 했는데, 이번에는 실물을 보면서 어디가 터져 있는지 뭐 구리스나 누유 같은 게 새는 데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체 부분에 부식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상이 없으면 이제 계약서나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후에 구매대금을 이체를 하고, 그리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고 차를 직접 출고를 하게 됩니다. 보험은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차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험 가입을 반드시 하고 직접 운전해서 가거나 초보 운전자거나 그러면은 탁송을 보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차는 먼저 가고 제가 이전 등록을 대행을 해드리는데요. 보통 한 24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실소유주가 됐죠. 돈을 냈으니까 실소유주가 됐지만 법적으로는 이전 등록이 완료돼야지만이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괴리가 약 24시간 정도가 발생을 해요. 어쨌든 그동안에는 운전을 되게 조심하셔야 되겠죠. 범칙금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만약에 구입해서 차를 가져가셨으면은 내일 저녁 정도에 등록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날 정도에 제가 사진도 찍어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등기도 발송해 드려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도 단돈 1원도 손해볼 일이 없도록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않고 오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등록증하고 각종 영수증 같은 것들을 제가 발송을 해드리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차 가져가신 날로부터 이틀 후 정도에 발송을 해드리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동봉해서 드려요. 현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홈택스에서 체크를 해보실 수 있고요. 약 1000만원짜리 구입을 하셨다고 하면 거의 30만원 정도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다 체크를 해드리고요. 또 이전 등록을 하고 나면은 뭐 몇천원부터 몇만원 또는 몇십만원까지 돈이 남기도 해요. 그 돈까지 제가 남는 10원까지도 다 보내드리니까 입금이 되면은 입금이 얼마 됐다라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은 간혹은 정말 간혹은 입금이 안 되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뭐 문자 안 보내주시면 제가 또 연락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집에 가지고 가셨으면은 이제 잘 도착했다고 문자를 꼭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걱정이 좀 많은 사람이라서 집에 도착할 시간까지 고려를 한 후에까지도 문자가 안 오면 되게 걱정을 하게 되고, 결국은 밤에 좀 늦어도 전화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도착했으면 잘 도착했다고 문자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집에 도착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비스에 만족하셨다면은 뭐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하면은 제가 계좌번호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후기도, 사실 제가 서비스 요금을 거의 되게 매우 적게 받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좋은 후기가 오히려 서비스 수고비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고비는 거의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의 기름값 정도 수준으로 받으니까는 그 부분 꼭 좀 잘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고장이 나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체크를 해도 기계니까 고장이 나더라고요. 새 차도 고장이 나니까 뭐 중고차니까 당연히 고장이 날 수 있겠죠.
부품 안쪽까지 다 제가 분해해서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환경 이내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개월 2000km 이내에서는 보증을 해줘요. 성능 보증 보험사에서. 되게 주요한 부품에 관련돼서만 그리고 그 말은 즉 돈이 많이 드는 주요한 부품에 관련돼서는 보험사에 수리를 해주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가 아마 보내드릴 거예요. 그 안에 안내대로 해서 보험 접수를 해서 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